은호야, 제발 영라를 살려줘. 네 동생을 살려줘. 고성희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박함 속에는 차가운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공항 VIP 라운지, 지은호는 출구를 향해 뒷걸음질 쳤습니다. 동생? 지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한테는 동생이 없어요. 저는 그냥 버려진 아이였을 뿐이에요. 미안해, 은호야. 정말 미안해. 고성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영라를 살려야 해. 제발. 네 심장이 필요해. 순간 지은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심장, 건강검진, 스위스 여행,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저를 죽이려는 거예요? 고성희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나는 어머니야, 은호야. 고성희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경호원들이 출구를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영라의 어머니이기도 하지. 두 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내가 키운 딸을 선택할 거야. 그럼 처음부터 저를 낳지 말았어야죠. 지은호가 울부짖었습니다. 버릴 거면 왜 낳았어요? 왜 저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미안해. 고성희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택해야 해. 네가 죽느냐, 영라가 죽느냐. 경호원들이 지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은호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가 좀. 고성희가 검은 속셈을 드러내면서 지은호가 큰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화려한 날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건강검진센터의 하얀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고성희는 주치의 앞에 앉아 서류 뭉치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얼굴은 차갑도록 침착했습니다. 확실합니까? 주치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사장님. 지은호 씨의 심장은 박영라 씨와 조직 적합성 검사에서 완벽하게 매칭됩니다. HLA 항원 일치도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지요. 고성희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미소라기보다 승리의 표정에 가까웠습니다. 좋아요. 이 서류는 철저히 비밀로 관리해주세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주치의가 망설이듯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지은호 씨 본인은 이 검사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고성희는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대기실에서 지은호는 잡지를 뒤적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고성희 이사장님은 왜 갑자기 자신에게 건강검진을 받자고 했을까요? 그것도 이렇게 고급스러운 VIP 건강검진센터에서요. 지은호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시계를 쳐다봤습니다. 벌써 1시간이 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호야, 기다렸지? 고성희의 목소리에 지은호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성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 미소는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어색했습니다. 이사장님, 검진 결과는 괜찮으셨어요? 물론이지. 우리 둘 다 건강하다고 하더라. 다행이야. 고성희는 지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은호야, 점심 먹으러 가자. 내가 좋아하는 레스토랑이 있어.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고성희의 과도한 친절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고성희는 자신에게 유난히 잘해주었습니다. 큰 프로젝트를 맡겨주고 선물도 자주 주고 이렇게 건강검진까지 함께 받자고 했습니다. 무언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레스토랑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건물에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흰 장미가 꽂혀 있었고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렀습니다. 지은호는 이런 곳이 익숙하지 않아 긴장했습니다. 웨이터가 메뉴판을 펼쳐 보여주자 가격표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은호야, 편하게 있어.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고성희가 메뉴판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특별한 날이요? 응. 우리가 인연을 맺은 지 딱 3달째 되는 날이거든. 고성희의 눈빛이 이상하게 반짝였습니다. 은호야, 내가 제안이 하나 있어. 지은호는 포크를 들던 손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달에 나랑 해외여행 가자. 유럽 어때?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도 좋고. 네. 하지만 이사장님, 저는 카페 일도 있고. 일은 내가 다 처리해 줄게. 은호야, 넌 너무 열심히만 살았어. 이제 좀 쉬면서 세상 구경도 하고 그래야지. 고성이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지은호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게, 거의 아플 정도로 꽉 잡았습니다. 스위스는 공기도 좋고 병원 시설도 최고야. 거기서 좀 쉬면서 정밀검진도 다시 한번 받고. 병원이요? 지은호는 본능적으로 손을 빼고 싶었지만 고성희의 눈빛이 너무 강렬해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 은호야, 너는 나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그 눈빛 속에는 절박함과 광기가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뭔가 도움을 드려야 하는 건가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고성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아니야, 은호야. 그냥 널 아끼는 마음이야. 너는 나한테 정말 특별한 사람이거든. 하지만 지은호는 알 수 있었습니다. 고성희의 미소 뒤에 무언가 무서운 것이 숨어 있다는 것을.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이지혁은 카페에서 나와 길을 건너다가 우연히 그들을 보았습니다. 고급 세단에서 내리는 고성희와 지은호. 고성희는 지은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고성희의 옆얼굴이 이지혁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본 얼굴인데? 이지혁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기시감이 강렬하게 밀려왔습니다. 분명 어디서 본 얼굴인데 도대체 어디서였을까요? 머릿속을 뒤지던 이지혁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카페에서 유리공예 작품이 깨졌을 때 그때 온 여자였습니다. 그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재야, 지금 당장 만나자.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설명하기 길어. 30분 안에 우리 카페로 와. 꼭이야. 이지혁은 카페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고성희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수많은 기사가 떴습니다. 재벌가의 사모, 가온재단 이사장, 자선사업가.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너무 완벽한 이력이었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박성재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이지혁은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성재야, 네 새어머니 고성이 있잖아. 박성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그 사람이 지은호랑 계속 만나고 있어. 그것도 이상할 정도로 집착하면서. 뭐? 박성재가 이지혁 옆에 앉으며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지은호한테 큰 프로젝트도 맡기고 선물도 자주 주고 오늘은 건강검진까지 같이 갔어. 이게 정상이야? 처음 만난 지 겨우 석 달밖에 안 됐는데. 박성재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자선사업을 많이 하시긴 하지만 그게 아니야. 이지혁이 박성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아까 그 사람 얼굴을 봤는데 어디서 본 것 같아. 그것도 최근에. 최근에? 어디서? 이지혁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 맞다. 유리공예 작품 깨진 거 기억나? 그때 카페에 왔던 사람이야. 지은호한테 새 선물 주고 간 그 여자. 유리공예? 지은호가 내 사무실에 두었던 유리 작품 있잖아. 그게 깨졌을 때 누가 와서 지은호랑 얘기하고 갔어. 그게 고성희야. 확실해. 박성재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혁아, 네 직감이 맞을지도 몰라. 사실 어머니한테는 비밀이 하나 있어. 무슨 비밀? 우리 아버지한테 들은 건데 아주머니가 재혼하기 전에 딸을 낳았대. 근데 가난해서 입양을 보냈다고. 이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딸이 몇 살인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은호랑 비슷한 나이일 거야. 30살 전후.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생각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설마. 이지혁이 중얼거렸습니다. 확인해봐야 해. 박성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직접 물어볼게. 정확한 정보를 알아내야 해. 성재야, 그런데. 이지혁이 박성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만약 정말 지은호가 그 딸이라면 고성희는 왜 지금 나타난 거야?
30년을 버려놓고 갑자기. 박성재도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최악의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이지혁은 박성재가 나간 뒤에도 계속 검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0년 전 신문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지역 신문이었습니다. 가난한 미혼모, 갓난아기 입양 보내. 본명 고순자. 이지혁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기사에는 작은 흑백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고성희였습니다. 그리고 그녀 품에 안긴 아기. 이지혁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아기가 입고 있는 작은 옷의 패턴이 보였습니다. 지은호. 이지혁은 급히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하지만 전화를 걸려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증거도 확실하지 않은데 함부로 말했다가 지은호만 상처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제발 내 생각이 틀렸으면 좋겠는데.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라면 약속을 잡고 방문했겠지만 오늘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손에는 이지혁이 찾아낸 옛날 신문기사 복사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들어와. 박진석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들어오자 안경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회사 일은 괜찮고. 아버지, 질문 하나만 할게요. 박진석은 아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말해봐. 어머니 과거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정확하게요. 박진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딸을 낳았다고 들었어요. 재혼하기 전에. 박성재가 신문기사 복사본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어머니 맞죠? 박진석은 기사를 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어? 아니, 어떻게 이걸 찾아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이죠? 그래, 사실이야. 박진석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희는 아주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았어. 19살이었대. 당시 너무 가난해서 키울 수가 없었대. 본명도 고순자였고. 그래서 입양을 보냈지. 그 아이 지금 몇 살이에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박진석이 계산하듯 천장을 쳐다봤습니다. 30살쯤 됐을 거야. 성희가 19에 낳았으니까. 30살. 박성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 아이 성별은요? 딸이야.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박성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어머니가 최근에 누군가를 집중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거 아세요? 30살 여자요. 뭐? 박진석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설마 그 아이를 찾았다는 건가? 단순히 찾은 게 아니에요. 박성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건강검진까지 같이 받고 해외여행 가자고 하고. 아버지, 이거 정상이에요? 박진석은 얼어붙은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데? 제 후배예요. 지은호라고. 입양하고 30살이고. 박성재가 말을 이었습니다. 성씨가 지씨지만 친양자 입양이어서 원래 성씨는 아마 고씨일 거예요. 바로 그때 집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고성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박성재를 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책상 위에 신문 기사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성재야, 웬일이야? 회사는? 박성재는 고성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질문 하나만 할게요. 질문? 지은호 씨요. 박성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머니가 버린 딸이죠? 집무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진석이 화들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성재야. 고성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천천히 박성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걸음걸이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 같았습니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네. 내가 낳은 아이를 찾았으면 어때? 고성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모녀가 제외하는 게 그렇게 이상해? 제외? 박성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은호 씨한테 뭘 하려는 거예요? 왜 갑자기 나타나서 건강검진을 받고 해외여행을 가려는 거예요? 그건 나와 내 딸 사이의 일이야. 딸? 박성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0년을 버려놓고 이제 와서 딸이라고 하세요? 지은호 씨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입 조심해, 성재야. 고성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니?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내 심정을 내가 알아. 박진석이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성재야, 일단 진정하고. 성희,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거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고성희는 두 남자를 번갈아 보다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희들은 절대 모를 거야. 내 딸 영라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무엇이든. 영라? 박성재가 움찔했습니다. 영라랑 무슨 상관이?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박성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심장? 이지환은 병원 복도에서 박영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기 검진 날이었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보던 이지환은 간호사가 서류를 옮기다 떨어뜨린 것을 우연히 봤습니다. 이지환은 서류를 주워주려다가 그 내용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환자명 박영라, 진단명 확장성 심근병증, 심장이식 대기 순번 12. 이지환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식? 박영라가 그렇게 심각한 상태였단 말인가요? 오빠, 뭐 보고 있어요? 박영라가 진료실에서 나왔습니다. 이지환은 황급히 서류를 간호사에게 돌려주고 박영라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조용하고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창백함의 이유를 알게 된 이지환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차로 돌아가는 길, 이지환은 계속 박영라를 훔쳐봤습니다. 박영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영라야. 이지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 많이 아파? 박영라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요? 아니, 그냥 얼굴이 안 좋아 보여서. 괜찮아요. 박영라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원래 이래요. 이지환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 참을 수 없어서 물었습니다. 영라야, 너 심장이 안 좋다는 거 형한테 말했어? 성재 형한테? 박영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우연히. 서류를 봤어. 이지환이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미안, 일부러 본 건 아니야. 박영라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오빠는 저랑 친하지 않으니까 몰라도 돼요. 무슨 소리야? 성재 형은 네 오빠잖아. 이복 오빠요. 박영라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오빠는 저를 동생으로 안 봐요. 엄마가 재혼해서 생긴 짐일 뿐이에요. 이지환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네가 아픈 건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알아서 뭐해요? 박영라가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어차피 저는 심장이식 대기 중이에요. 언제 순서가 올지도 모르고 어쩌면 영원히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 말 하지 마. 이지환이 박영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꼭 좋은 기증자가 나타날 거야. 반드시. 박영라는 이지환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오빠. 박영라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엄마가 요즘 이상해요. 이상하다니? 누군가를 자주 만나요. 그 사람 얘기를 할 때 눈빛이 달라져요. 무섭게. 박영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 사람한테 집착하는 것 같아요. 마치 저를 위해서라도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처럼. 이지환의 머릿속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 정확히는 몰라요. 하지만 젊은 여자인 것 같아요. 엄마가 자꾸 건강검진 결과 얘기를 해요. 그 사람 심장이 건강하다고, 완벽하다고. 이지환은 섬뜩했습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라야. 이지환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혹시 이름이 지은호야? 박영라가 놀라 이지환을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젠장. 이지환이 핸들을 세게 쳤습니다. 영라야, 잘 들어. 네 엄마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어. 그리고 형한테 당장 연락할 거야. 무슨 일인데요? 설명할 시간 없어. 이지환이 차를 급히 돌렸습니다. 일단 너를 안전한 곳에 데려다 줄게.
박영란은 불안한 표정으로 이지환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의 곁에 있으면 안심이 됐습니다. 이지환은 한 손으로 운전하며 다른 손으로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나야. 큰일 났어. 지금 당장 만나야 해. 지혁이 형도 불러. 지은호 선배 관련된 일이야. 박영란은 창밖을 바라보며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무슨 일을 벌이려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분명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엄마. 박영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나쁜 짓은 하지 마세요. 지은호는 카페에서 고성희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케이크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이상철 아저씨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은호야,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래. 그럼 이거 봐. 고성희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스위스 여행 일정표야. 다음 달 15일 출발인데 어때? 지은호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고성희의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지은호가 주워들려는데 고성희가 황급히 낚아챘습니다. 아, 그건. 하지만 지은호는 이미 봤습니다. 사진 속 아기가 입고 있는 작은 옷. 그 옷의 패턴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지은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사장님, 이 사진이 누구예요? 고성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옛날 친구 아이야. 오래전 일이라. 거짓말이에요. 지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옷이 제 유품 상자에 있는 옷이랑 똑같아요. 고성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지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사장님은 대체 누구세요?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은호야, 앉아. 내가 설명할게. 싫어요. 지은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카페 안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이사장님은 처음부터 저를 알고 있었죠? 그죠? 고성희는 침착하게 주변을 둘러본 뒤 지은호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 힘은 부드러웠지만 강했습니다. 맞게 나가서 얘기하자. 여기선 안 돼. 지은호는 손목을 빼려 했지만 고성희의 힘이 너무 셌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고성희의 걸음은 빨랐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손 놔주세요. 조용히 해. 고성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은호야, 너는 아직 몰라.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뭘요? 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고성희는 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지은호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낳은 엄마라는 걸. 지은호는 얼어붙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라고요? 나야, 은호야. 내가 너를 낳았어. 30년 전에. 고성희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내가 너를 버린 엄마야. 지은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야. 고성희가 사진을 다시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게 증거야. 이 옷은 내가 직접 만든 거야. 너를 입양 보낼 때 함께 넣어줬어. 지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친엄마.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왜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고성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너를 찾아서. 30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으시다가. 미안해, 은호야.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 고성희가 지은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우리 내일 공항으로 가자. 스위스로. 거기서 좋은 병원도 있고. 병원? 지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병원이요? 고성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일단 타. 집까지 데려다 줄게. 그리고 내일 다시 얘기하자. 하지만 지은호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차에 타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여자를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싫어요. 지은호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 안 갈 거예요. 어디든. 고성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은호야, 시간이 없어. 영락아. 영락아 누구예요?
내 다른 딸이야. 고성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네 동생. 그 아이가 죽어가고 있어. 그리고 너만이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어. 지은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건강검진, 해외여행, 병원. 모든 것이. 심장.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심장을 원하시는 거죠? 고성희는 대답 대신 지은호를 차 안으로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지은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박성재는 노트북으로 지은호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화면에 빨간 점이 깜빡였습니다. 강남구 청담동 주차장이야. 가자. 이지혁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박성재와 이지환이 뒤따랐습니다. 차 안에서 이지혁은 계속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박성재가 운전대를 잡고 과속으로 달렸습니다. 이지환은 뒷좌석에서 박영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라야, 네 엄마 지금 어디야? 모르겠어요. 오후부터 외출하셨는데. 은호 누나랑 만나셨을 거야. 네 엄마 막아야 해. 무슨 일인데요? 박영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네 엄마한테 전화해서 은호 누나 안전하게 보내드리라고 해. 청담동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고성희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차 옆에서 지은호가 고성희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경호원 2명이 지은호를 차 안으로 밀어 넣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은호. 이지혁이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지은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선배. 이지혁은 경호원들을 밀치고 지은호에게 달려갔습니다. 손대. 경호원 한 명이 이지혁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이지환이 나타나 경호원을 제압했습니다. 박성재는 고성희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고성희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가족 문제야, 성재야.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야. 가족? 이지혁이 지은호를 자신의 뒤로 숨기며 말했습니다. 30년을 버려놓고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해. 내 딸을 데려가는데 누구 허락이 필요하니? 지은호는 당신 딸이 아니야. 이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은호는 지은호야.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고성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래? 영라가 죽어가고 있어. 내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그래서 다른 딸을 죽이려는 거예요? 박성재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할 짓이에요?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 고성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너는 내 아들도 아니잖아.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성희는 자신이 한 말을 깨닫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가자. 여기서 나가자. 하지만 고성희가 지은호의 다른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 은호야, 제발. 영라를 살려줘. 네 동생을 살려줘. 동생?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동생이 없어요. 저는 그냥 버려진 아이였을 뿐이에요. 미안해, 은호야. 정말 미안해. 고성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영라를 살려야 해. 제발. 아니에요. 지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누군가의 부품이 아니라. 지은호는 고성희의 손을 떨쳐냈습니다. 그리고 이지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가요, 선배. 이지혁은 지은호를 안전하게 차로 데려갔습니다. 박성재와 이지환도 뒤따랐습니다. 고성희는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은호야. 은호야. 하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 안. 이지혁은 조심스럽게 지은호를 뒷좌석에 앉혔습니다. 지은호는 멍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은호. 이지혁이 지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지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주르르 흘렀습니다. 다 끝났어. 이지혁이 지은호를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했습니다. 이제 안전해. 내가 지킬게. 선배. 지은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무서웠어요. 알아. 이지혁이 지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무서웠을 거야. 하지만 이제 괜찮아. 내가 곁에 있잖아.
박성재가 백미러로 둘을 보며 조용히 차를 몰았습니다. 이지환은 창밖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형, 은호 누나 우리 집에 데려다줘. 이지환이 말했습니다. 고성이가 아직 포기 안 했을 거야. 알았어.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더 꽉 안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내가 지킬 테니까. 지은호는 이지혁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지혁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아주기만 했습니다. 차는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네온사인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공항 VIP 라운지. 고성이는 지은호를 이곳으로 다시 한번 불러냈습니다. 이번에는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은호의 어머니 정순이를 인질로 삼은 것입니다. 엄마. 지은호가 라운지로 들어서자 정순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은호야. 정순이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손대지 마세요. 지은호가 고성이를 노려봤습니다. 손 뗀 거 없어. 고성이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냥 차 한잔 하러 오시라고 했을 뿐이야. 내 딸의 양어머니니까. 지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대체 뭘 원하시는 거예요? 알잖아. 고성이가 테이블 위에 항공권을 놓았습니다. 스위스행이야. 오늘 오후 3시 출발. 우리 셋이 함께 가는 거야. 셋? 너, 나, 그리고 네 양어머니. 고성이가 정순이를 가리켰습니다. 이분도 함께 가시겠대. 딸이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거 보고 싶으시다고. 지은호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정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엄마 협박받으신 거죠? 정순이가 작게 끄덕였습니다. 지은호는 고성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사장님은? 아니, 당신은 정말 어머니가 맞으세요? 그래. 고성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왜 이래요? 지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30년을 버려놓고 이제 와서 이러는 거예요? 만나고 싶었으면 그냥 만나자고 하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무서운 방법을? 시간이 없으니까. 고성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영라한테 시간이 없어. 심장이식 대기 순번이 12번이야. 12번. 언제 차례가 올지 몰라. 그 전에 죽을 수도 있어. 그게 제 잘못인가요? 네 잘못은 아니지. 고성이가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넌 영라를 살릴 수 있어. 혈액형도 같고 조직 적합도도 완벽해. 너만이 영라를 살릴 수 있다고. 그래서 저를 죽이려는 거예요? 지은호가 소리쳤습니다. 제 심장을 꺼내서 영라한테 주려는 거죠? 정순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고성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라운지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어머니야, 은호야. 고성이가 지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영라의 어머니이기도 하지. 두 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내가 키운 딸을 선택할 거야. 그럼 처음부터 저를 낳지 말았어야죠. 지은호가 울부짖었습니다. 버릴 거면 왜 낳았어요? 왜 저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미안해. 고성희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택해야 해. 네가 죽느냐, 영라가 죽느냐. 둘 다 안 죽어. 정순이가 일어나 지은호를 감쌌습니다. 은호는 안 죽어. 내가 지킨다. 고성희는 한숨을 쉬며 경호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둘 다 데려가. 경호원들이 다가오는 순간 라운지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거기까지. 이지혁과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경찰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지은호. 이지혁이 달려왔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살인 예비 및 강요죄로 고성희 씨를 체포합니다. 경찰이 고성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고성희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은호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은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경찰서 조사실. 이지혁과 박성재는 유리창 너머로 고성희가 조사받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은호는 다른 방에서 정순이와 함께 쉬고 있었습니다. 끝났어. 박성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끝이야. 영란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지혁이 물었습니다. 정상적인 이식 대기자로 남을 거야. 우리 아버지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대.
박성재가 답했습니다. 그리고 지환이가 계속 곁에 있어줄 거고. 조사실 문이 열리고 박진석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박성재가 다가갔습니다. 성재야. 박진석이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가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성희의 광기를.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박진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성희가 좋은 어머니라고만 생각했어. 영란을 그렇게 사랑하는 걸 보고. 하지만 그게 집착이었어. 병적인 집착. 영란은 괜찮을까요? 충격이 크겠지. 박진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누군가를 죽이려 했다는 걸 알게 됐으니. 하지만 지환이가 잘 돌봐줄 거야. 이지혁은 지은호가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지은호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돌아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선배. 이지혁은 다가가 지은호를 조용히 안아줬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품에서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일이? 괜찮아. 이지혁이 지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끝났어. 다 끝났어. 저는 버려진 아이였어요. 그리고 다시 이용당할 뻔했어요. 아니야. 이지혁이 지은호를 자신에게서 떼어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너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야. 너는 지은호야. 밝고 긍정적이고 열심히 살아온 지은호. 하지만 과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 이지혁이 지은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해.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곁에 있을 거야. 지은호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선배. 이지혁이라고 불러. 이지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이잖아. 지은호도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박성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혁아, 은호 후배. 나갈 수 있대. 밖에서 정순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엄마. 은호야, 우리 집에 가자. 정순이가 딸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우리 행복하게 살자. 병원 VIP 병실. 박진석이 고성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야. 박진석이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고성희는 서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던 거잖아. 박진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권력, 부, 지위. 다 가졌어. 하지만 결국 다 잃었지. 영란은. 고성희가 작게 말했습니다. 영란은 어떻게 됐어요? 네가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박진석이 비웃었습니다. 영란은 충격으로 일주일 동안 말도 못했어. 자기 어머니가 누군가를 죽이려 했다는 걸 알고. 고성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어머니가 아니야. 박진석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생명을 주는 사람이지 빼앗는 사람이 아니야. 영란을 살리려고. 다른 딸을 죽여서? 박진석이 소리쳤습니다. 그게 말이 돼? 은호도 당신 딸이잖아. 은호는. 고성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호는 이미 버린 아이였어요. 30년 전에. 하지만 영란은 내가 키운 아이예요. 내 곁에 있던 아이라고요. 그래서 은호는 죽어도 되는 거야? 고성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진석은 서류에 서명하고 떠났습니다. 이제 다시는 보지 말자. 영란한테도 다시는 연락하지 마. 고성희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병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호야. 고성희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하지만 그 사과는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다른 병실에서는 박영라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지환이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영라야, 죽 좀 먹어. 박영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속 이러면 안 돼. 이지환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네가 아프면 나도 아파. 오빠. 박영라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죽을 뻔했어요. 네 잘못이 아니야.
제 심장 때문이잖아요. 박영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만 없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소리 하지 마. 이지환이 박영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넌 살아야 해. 정상적으로 당당하게 살아야 해. 하지만 심장이식을 기다리는 거야. 이지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로. 그리고 그때까지 내가 네 곁에 있을 거야. 박영란은 이지환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줘요? 너는 내 친구 여동생이니까. 이지환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내 친구야. 아니 그냥. 이지환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박영라가 작게 웃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 짓는 미소였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천만에. 이지환이 박영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죽 먹자. 응. 박영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지환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떠서 박영라의 입에 가져갔습니다. 박영라는 천천히 죽을 삼켰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내일이 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박영란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이지환이 차로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집에 혼자 있기 싫으면 언제든 연락해. 이지환이 말했습니다. 오빠는 일 안 해요? 영라 간병이 내일이야. 이지환이 웃었습니다. 박영란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넓고 큰 집이었지만 너무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고성희는 구치소에 있었고 아버지 박진석은 회사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빠 박성재는 자신의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혼자였습니다. 방으로 올라간 박영란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태블릿을 꺼내 웹툰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지환이 결말까지 그려달라고 했던 그 웹툰. 그림 속 주인공은 심장병을 앓고 있는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지키는 용감한 기사. 박영란은 기사의 얼굴을 그리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지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오빠. 박영란은 멈추지 않고 계속 그렸습니다. 밤이 깊어졌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영란은 완성된 웹툰을 이지환에게 보냈습니다. 이지환은 웹툰을 보며 감동받았습니다. 그림도 좋았지만 스토리가 더 좋았습니다. 심장병을 앓는 소녀가 기사의 도움으로 용기를 얻어 살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소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살아있어.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야. 이지환은 박영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라야, 이거 진짜 대박이야. 정말요? 박영라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응. 이거 웹툰 플랫폼에 올려야 해. 사람들이 꼭 봐야 돼. 하지만 저는 화가예요. 웹툰 작가가 아니라. 누가 그래? 이지환이 웃었습니다.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화가든 웹툰 작가든. 박영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제가 저답게 살 수 있게 해줘서. 당연한 거지. 이지환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라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박영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네, 오빠. 저 살아볼게요. 열심히. 전화를 끊은 박영란은 다시 태블릿을 켰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웹툰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버려질 뻔했던 소녀가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를. 창밖에서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불규칙하게 뛰는 심장이었지만 여전히 뛰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내 심장. 박영라가 작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줘. 우리 함께 살아보자. 한 달 후. 카페는 평화로웠습니다. 지은호는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오수정은 케이크를 진열하고 있었습니다. 창고에서 개조한 사무실에서는 이지혁이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잠시 일을 멈추고 창문 너머로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손님에게 커피를 건네며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지은호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이지혁은 사무실 문을 열고 카페로 나갔습니다. 지은호. 네, 선배.
지은호가 돌아봤습니다. 잠깐 밖에 나갈래? 지은호는 앞치마를 벗고 이지혁을 따라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한강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봄바람이 상쾌했습니다. 뭐 할 얘기 있어요? 지은호가 물었습니다. 이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호, 너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요. 지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친엄마가 나를 죽이려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당연하지.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였어요. 지은호가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내 엄마가 아니에요. 진짜 내 엄마는 나를 키워준 정순이에요. 이지혁은 지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호가 놀라 이지혁을 봤습니다. 지은호. 응?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이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데요? 이지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지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나 너 좋아해. 지은호는 얼어붙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라고요? 좋아해. 이지혁이 다시 말했습니다. 지은호, 나 너 좋아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좋아했어. 아니, 솔직히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 근데 확실한 건 지금 엄청 좋아한다는 거야. 지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좋아했어요. 동아리 선배 때부터.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 이지혁은 지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지은호도 이지혁을 꽉 안았습니다. 이제 과거는 끝났어. 이지혁이 지은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우리 새로 시작하자. 지은호와 이지혁으로. 응.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 시작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한강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지은호. 응. 나 배고파. 떡볶이 먹으러 갈래? 지은호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역시 선배는 떡볶이죠? 이제 선배 말고 이름으로 불러. 지혁아.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지혁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지은호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떡볶이 가게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석양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하나로 합쳐져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